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10주차 두 번째 시간. 네, 우리 화장품 제조 공정론으로는 9-3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9-2강 조금 전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PL, Product Liability라고 하는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했었고, 어떤 결함 있는 제품을 갖다 만들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입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것을 갖다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을 갖다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PL 대책이라고 하는 PLP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이제 PL, 즉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회사의 손해를 갖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어라고 얘기하는 PLD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 뒤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갖다가 잘 따르게 되면 최소한 그런 PL과 관련된 문제에서 조금 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왜? 문제가 있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갖다가 안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 화장품법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긴 했었지만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CGMP와 관련된 그런 이제 규정을 갖다가 식약처 고시로 이미 법으로 제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CGMP는 맨 앞에 C는 이제 바로 이 GMP라고 하는 것은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하는 우수한 어떤 제조 설비 또 그 관리와 관련된 것인데, 맨 앞에 코스메틱이 붙었기 때문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CGMP의 도입 배경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지만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해서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은 물론이고 또 화장품 산업에도 화장품 산업 발전에도 이제 기여를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바로 이 CGMP라고 하는 제도의 도입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은 여기에 이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제조 과정을 갖다 거쳐서 그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장품의 품질을 어떤 완제품 몇 개만을 샘플로 채취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이런 것들로만 화장품의 품질을 보증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조금 더, 즉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보장하는 그런 이제 방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조소, 그렇죠? 제조업인 것이죠. 제조업을 하는 곳이죠. 거기에 구조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설비는 어떠한 설비들을 갖다 이제 갖춰야 되고, 또 그것은 어떻게 조작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원료라든가 또는 어떤 그 원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용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재들. 그러한 것들을 갖다 구매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실제 제조를 하고 생산을 하고 포장을 해서 보관하고 출하하는 그런 모든 단계를 갖다가 조금 더 어떤 그 표준화해서 그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가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좀 향상시키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다가 이루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CGMP라고 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마련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었지만 바로 이 CGMP,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다 갖추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인위적인 가호, 즉 사람으로 인한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염으로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게 되는 오염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를 갖다가 최대한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고도의 품질 보증 체계를 갖다 확립함으로써 즉 우수한 품질을 가진 그런 제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CGMP의 3대 목표인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목표를 갖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조 회사의 구조라든가 또 거기에 사용이 되는 기계나 설비류들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야 될 테고 또 그 작업을 하게 되는 작업원들, 그렇죠? 사원들이죠. 이 작업원들이 충분히 그러한 인식을 갖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작업원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육을 갖다 하기 위한 조직도 만든다라든가 또 뭐 주기적인 교육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이러한 제조하는 과정이라든가 관리하는 과정, 품질을 갖다가 담보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갖다 문서로 만들어서 소위 이야기하는 기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CGMP에는 4대 기준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고 4대 기준서라고 하는 것이 제품 표준서, 그리고 제조 관리 기준서, 그리고 품질 관리 기준서,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 이렇게 네 가지의 4대 기준서들을 갖다 우리가 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써 화장품의 신뢰성, 만드는 제품의 신뢰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사실은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매력을 갖다가 더 이제 하게 하고 또 스스로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또 만족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한 과정에서 보다 안전하고 또 안정되어 있는 그런 품질을 갖다가 이제 소비자들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주 우수한 품질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CGMP를 갖다가 우수한 화장품을 갖다가 제조하고 품질 관리하는 이러한 이제 기준들을 갖다 만족함으로써 얻어지는 즉 CGMP라고 하는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잘 운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효과는 뭐냐? 첫 번째가 우수한 제품, 즉 우수 제조 품질 시스템을 갖다가 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구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료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종합 품질 관리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일관성이 있는 생산 관리, 체계적인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운영 자체도 효율화할 수 있다는 거야. 생산성을 갖다 개선을 하고 시설 관리를 효율화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품질 좋고 우수한 제품이다 보니까 뭐가 국내 소비,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품질의 화장품 공급을 통해서 수출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이제 국내 어떤 내수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차별할 수 있는 이러한 CGMP를 만족한 제품과 그런 기준을 갖다 만족하지 못한 제품의 어떤 이제 차별화도 이제 꾀할 수 있을 테고요. 바로
이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갖다가 전부 완성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도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품질 기준과 관련된 국제 기준, 여기에 부합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요.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욕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화장품 GMP, 즉 CGMP는 그 안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때는 본론, 그쵸? 그 다음에 뭐 질의응답, 또 그와 관련된 부속도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본론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이 총칙이고요. 2장은 인적 자원, 즉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구성이 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위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소는 어떠한 설비들이 들어가 있었고 어떤 구조를 갖다가 갖춰야 되고 어떠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출고를 하고 보관을 하고, 또 거기에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정제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품질을 갖다 유지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4대 기준서들은 어떠한 항목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각 원료들을 갖다가 질량을 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정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포장 또는 보관, 출고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같이 여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시험 관리라든가 검체, 즉 샘플은 어떻게 채취를 하고 보관을 하고 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제품을 갖다 만들어 주게 되는 OEM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쵸? 예.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즉 위탁을 받고, 또 제품이 결함이 있는 경우에, 일탈이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불만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제품을 어떻게 회수하고, 또 내부 감사나 문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바로 CGMP 인증을 갖다가 이제 식약처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평가나 판정은 어떻게 하고, 또 이 CGMP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우대 조치를 주고 사후 관리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요 기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서라고 할까? 기준에, CGMP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CGMP 운영에 있어서의 일반 원칙은 화장품 업계의 현실, 그리고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GMP 설비를 갖다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회사의 규모라든가 영세한 규모에서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 라면은 그에 따른, 거기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을 하라는 거죠. 물론 CGMP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운영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자기 현실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이 CGMP를 갖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그런 관리가 먼저 필요할 것이다. 왜? 모든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 관리라든가 품질 보증과 관련된 업무를 갖다 이제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품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생물 시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원료라든가 제품의 어떤 이제 시험들, 이화학적 시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험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분석은 기계가 하겠지만, 기계에다 주입을 한다라든가 전처리를 한다라든가 뭐 데이터를 읽는다라든가 이게 전부 사람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진 인원을 충분하게 배치를 하고, 또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불만 처리라든가 제품을 회수를 어떻게 하고 변경을 어떻게 하고 내부 감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과 관련해서 꼭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문서 관리, 기준서들, 이런 것들은 문서 담당자를 따로 지정을 해서 기준서, 규격서, 또 어떤 기록한 그런 이력들 관리,
또 회수, 배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따로 관리하도록 해야 될 테고요. 물론 한 사람이 하나 또는 두 개를 갖다 겸직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훈련을 갖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제조와 관련된 작업원들, 또 품질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 품질 관리, 즉 시험하고 분석하고 하는 데에 그런 어떤 기초교육이라든가 직무 관련 교육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CGMP가 갖춰야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조와 품질 관리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그렇죠? 독립적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시설 환경 측면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는 공간들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 특히 청정도와 관련해서는 예, 내용물을 다루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료를 다루게 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뭐 내용물과 접촉되는, 공기 중에 접촉되는 이런 거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청정도 등급이 이제 다르게 될 테고,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구분을 하고, 또 그 구역별로 청정도를 갖다가 나누어서 거기에 압력이라든가 또는 분진의 발생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리고 최대한 불순물들, 물리적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기, 또 물리적 오염뿐만이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에어 샤워라든가 또는 필터를 통한 어떤 공기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관 장소에 있어서의 온도나 습도 이러한 것들도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를 할 이제 필요성이 있을 테고요. 또 미생물을 갖다가 이제 다루어서 시험을 한다든가 분석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미생물 배양기 또는 배지, 표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온습도 관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조하는 제조소에서는, 제조하는 이제 부서에서는 어떻게 제조를 해라. 그리고 그거에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은 기록을 해라. 즉 제조 지시와 또 그에 따른 기록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품 표준서의 번호, 제조 지시자, 그리고 지시한 연월일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공정의 조건, 온도, 압력 또는 뭐 교반 속도, 그렇죠? 공정 시간은 몇 분 정도 해야 되는지, 종료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 또 그리고 작업자는 누구고, 그렇죠? 자재 관리 번호는 뭐고 시험 번호는 뭔지, 이러한 제조 관리와 관련된 그런 서류들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전부 기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위생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제품의 품질과도 밀접한, 오염과도 관련이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만은, 작업실의 복장 규정이라든가, 그렇죠? 또 외부인의 출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작업실이나 시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관리를 갖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탈의실의 경우나 갱의실 이런 경우에는 직원의 휴게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안 되고, 탈의실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 데를 휴게 공간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 배지라든가 시약 보관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에다가 뭐 음료수라든가, 음료수에 뭐 큰 뚜껑이 있어가지고 뭐 괜찮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를 갖다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관리 측면에서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서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화장품의 제품에 있어서는 이제 소위 부패라고 하는 미생물들 번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생물 한도 시험 관리를 갖다가 잘 해야 될 테고, 배지의 성능 시험이라든가 또 어떤 적합성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될 테고요. 그래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미생물 한도 시험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를 하겠지만, 또 배지와 관련된
관리대장이라든가 기록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될 테고 이 시험 배지가 미생물을 갖다 배양하는 시험 배지가 이게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른다라든가 또는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갖다 쓴다라든가 이러면은 화장품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서 그래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더불어서 어떤 이제 시험 일지들 또 시험 일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나온 그런 이제 값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록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제 운영에 부합되도록 기준서라든가 세부 SOP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제조나 품질 관리 관련 준수가 가능한 범위로 기준서나 세부 SOP를 갖다가 변경을 하고 또 환경에 맞게 그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라? 왜 갑자기 돌아갔죠, 여기로? 엄마? 왜 처음으로 돌아가냐? 예. 이런 일이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네요. 어딘가요? 참.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SOP라고 하는 거예요. SOP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 SOP. 뭐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O, operating. P는 procedure. 그래서 표준 operating이라는 것은 운전, 작업 이런 의미죠. 표준, 작업, procedure는 이제 절차, 순서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말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표준 작업 지침서 또는 표준 운영 절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되든 제조를 하게 되든 그렇죠? 또는 어떤 복장과 관련된 또는 위생과 관련된 제조 위생 관리가 되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뭘로? 지시서로, 그렇죠? 문서로 어느 때 뭐 하고 어느 때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겠죠. 바로 그렇게 표준 작업 지침과 관련된 것을 표준화해 놓은 표준화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SO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따르겠어요? 이제 문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와 관련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의 제조 공정 흐름도는 사실은 요 왼쪽에 위에 왼쪽에서 이제 보시는 것이 원료라든가 자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시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료 자재를 갖다가 이제 입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원료나 자재가 제대로 품질이 이제 품질에 맞게 들어왔는지 시험 의뢰를 하고 검체 샘플을 갖다가 그 중에서 채취를 해서 이제 QC 즉 품질 관리를 갖다가 이제 품질을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거기서 부적합 그럼 반품을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해야 되고 적합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조 공정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조 공정으로 가서 원료는 원료대로 또는 자재나 어떤 용기는 용기대로 그 해당 시기에 맞게 적합하게 이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조와 관련돼서 생산 계획이 세워지고 제조 지시서가 내려오면은 그에 따라서 원료를 갖다가 차례대로 측량을 하고 그래서 반제품을 제조를 하고요. 반제품이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는 또 샘플을 갖다가 시료를 갖다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죠. QC 검사예요. 품질 관리 팀에서. 그리고 반제품을 갖다가 이제 숙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충전을 하겠죠. 그렇죠? 주입을 할 거예요. 용기에다가. 그 다음에 주입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제품이 제대로 품질을 갖다가 만족을 하는지 제대로 또 잘 주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오염물질은 없는지 또는 어떤 층분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또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자재라든가 공정검사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충분히 또 한 후에 공정검사가 조금 저게 옆으로 갔네. 공정검사를 한 후에 제품을 갖다 이제 포장을 하고 제품 포장 또 제대로 됐는지를 또 다시 한번 QC 품질 관리를 갖다 이제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정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완제품으로서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관 창고에다 보관을 했다가 출하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의 것들은 전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문서로, 서류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가 4대 기준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품 표준서. 제품 표준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품명부터 시작해서 그쵸? 용량이니 주의사항이니 뭐 등등등등 쭉 이제 돼서 언제까지 뭐 사용 기한이고 뭐 등등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제품의 이력 카드 언제 생산이 됐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필요하겠지 이런 서류들이. 자, 그것뿐이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원료를 갖다가 들여와서 그래서 이제 그 화장품을 만들게 되면 화장품의 전성분에 따라서 어떠한 원료들이 들어왔는지 또 그 원료의 그 성분은 무엇이고 규격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쭉 원료 성분 및 규격표들도 마련이 되어 있을 테고 또 제품에 대한 시험을 갖다 할 때는 그 기준서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 시험을 갖다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제품 시험 기준서 이런 것들은 이제 품질 관리 기준서와 거의 유사한 형태겠지만 조금 또 다릅니다. 이건 이제 시험과 관련된 거니까 품질 관리에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러한 제품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용기, 그렇죠? 포장지 또는 뭐 함량이 뭐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등등의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제. 그리고 제조 설비는 어떻게 언제 관리를 어디에 있는지 또는 뭐 그게 언제 뭐 들어왔는지 이런 이제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거 갖춰야 될 테고 시험 기기나 기구와 관련된 이제 관리 대장도 마찬가지 갖추어서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해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지시서예요. 예. 제조 관리 기록서죠. 이게 예. 여기에는 저렇게 원료들이 쭉 있고 걔네들의 예. 함량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비율이 얼마 정도 되고 걔네들의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요 공정도 요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공정도예요. 플로우 차트입니다. 언제 주입을 하는지 정제수에다가 뭘 넣고 또 계면활성제는 언제 넣고 몇 도씨로 가열을 하고 또 얼마만한 양으로 넣고 또 몇 분 동안 교반을 하고 몇 RPM으로 해야 되는지 뭐 등등의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예, 이 제조 공정도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문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인수인계는 누가 했는지, 넘겨준 사람, 받은 사람, 즉 인계자, 인수자, 뭐 또 확인자 거기에 대해서 기구라든가 또는 어떤 그 공정이라든가 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확인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될 테고요. 또 이제 포장 공정에 넘어가게 되면 포장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포장 지시와 관련된 포장 지시 그리고 그에 따른 기록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정제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또 관리를 갖다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CGMP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제수는 어떠한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제수 규격의 경우에도 성상으로서 pH, 염화물, 뭐 예를 들어서 또 황산염, 잔류염소, 암모니아, 칼슘, 중금소 뭐 등등등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부 미생물까지 전부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규격은 뭐에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제수 규격으로 이제 나와 있어야 되고요. 여기를 만족해야지 화장품에 생산할 때 이 정제수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관련 이제 설비들은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압축 공기와 관련된 공기주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의 설비, 필터라든가 흡착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체 주기가 어느 게 되는지. 정제수 설비와 관련돼서는 활성탄이 되든 이온 교환 수지가 되든 또는 UV 살균기가 되든 이러한 것들은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설비의 경우 UV 램프라든가 방충 등, 또 헤파 필터, 가스켓 이러한 등등의 것들에 대한 교체 주기라든가 또는 관리 항목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공정관리 항목 중에서는 크림이나 또는 액상 제품들은 무엇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고 검사하는 것들이 무엇을 갖다가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 공정과 관련된 것들, 또 그 과정에서 관리해야 되는 항목들,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전부 이렇게 공정관리 항목과 관련된 이제 서류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갖다가 의뢰를 해서 그래서 만들어줄 때 제조 위탁 계약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위탁 시험과 관련된 그런 계약서는 시험과 관련된 거예요. 제조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로서 화장품 제조 업체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설비들을 다 갖추고 있을 때는 특히 분석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외부에서 위탁 시험을 갖다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테고요. 자, 이러한 기준들이 충분하게 마련이 되고 그러면 또 잘 운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CGMP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식약처에다가 신청서를 갖다 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문서와 관련된 부분들, 실제 또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위원들이 직접 파견을 나와서 꼼꼼하게 제조부터 시작해서 또 품질 관리 또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전 과정을 갖다 걸쳐가지고 또는 어떤 청정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전 공정이 만족되면은 전 공정과 관련된 우수 화장품 제조 기준 GMP에 CGMP를 갖다 주게, 저렇게 마크를 갖다 쓸 수 있고요. 일부 공정만을 갖다가 이제 CGMP를 갖다 받게 되면은 벌크 제조 또는 충전이나 포장이라고 그 항목과 관련된 걸 갖다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현재까지 2021년 2월 1일까지 제가 최근에 찾아봤더니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5월인데 지금 2월 1일까지의 CGMP는 전체가 201군데 그런 회사가 CGMP 인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그 중에서 35개 업체가 취소가 됐거나 폐업이 됐거나 또는 자진 취소를 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66개 업체가 지금 CGMP 업체로 지금 등록이 돼서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CGMP 등록 후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 업체들 제가 다 제시는 못 해드렸고요. 몇몇 개 눈에 띄는 것들만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조금 봐볼까 하고서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이제 올려봤어요. 제일 처음에 한국 콜마가 사실은 인증을 받았어요. 2011년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받았었던 저게 소재지가 변동이 되면서 폐업이 된 거예요. 주소지에 거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폐업이 된 거죠. 그리고 한국 콜마, 뭐 지본 코스메틱, 코스맥스 다 유명한 데죠, 그렇죠? 엘랑도 그렇고 KB 코스메틱, 뭐 주식회사 ENR랩, 아모레퍼시픽도 제일 처음에 받지 않았습니다. 한 10번째, 2012년에 이제 받게 됐는데, 요거는 대전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공장이에요. 그래서 전 공정을 갖다 이제 받게 됐고, 중간에 보시면 적합 판정. 요거는 한번 인증받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인증을 갖다 다시 이제 내리게 되고 그래요. 이렇게 취소가 되기도 하고요. 폐업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만 제가 그냥 무순으로 아모레퍼시픽 4인당 화장품
코스메카, 코리아나, LG, 서울화장품, 뭐 중간중간 비는 데도 있죠. 그쵸? 제가 일부러 그냥 건너뛰었어요. 마임, 두리화장품 이런데 우리가 알만한데 다 이렇게 전공정에, 대부분 전공정에 걸쳐서 이제 받았고요. 자, 주식회사 웰코스 춘천에 있는 건데 과일나라라고 하는데요. 저기가 제니코스라고 하는데도 우리 충북에 있죠. 유명하고. 코바스, 제가 사는 파주에도 있네요. 에버코스라고 하는데, 엔프라니, LG생활건강, 인천에도 있네요. 유한킴벌리, 시엔텍 뭐 등등의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있나요? 제주사랑, 녹십초, 뭐 콧대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제주 테크노파크, 한국콜마, 코스모. 한국코스모는 저게 우리 그 꽃을 든 남자. 예, 거기가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츠 함불, 예, 함불 화장품이죠. 애경산업, 뷰티 화장품, 예, 케미코스, 한솔바이오텍, 뭐 화성 코스메틱, 뭐 등등의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예, 나우코스, 하나코스, 뭐 바이오코스텍, 한생, 서울화장품, 네오팜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일부 공정만 받은 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충전이나 포장만 CGMP, 예, 시엔텍, 오마샤리프, 트리샤, 뭐 뷰티맥스, 한국인상공사, 아이큐 등등의 것들이 요게 최근에 받은 거예요. 아이큐라고 하는 것이 올해 1월에. 그래서 대략 쭉 한 201개의 업소가 있는데 아까처럼 취소가 됐거나 자진 취하거나 폐업했거나 이래서 이렇게 업체 수가 이제 줄어든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166개다 현재는. 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오늘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CGMP 또 그와 관련된 제조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